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준비가 살짝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1분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팅이 거의 완료됐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탠다드 갤러리 2026 마이너 토너먼트. 이거 대회 이름이 정말 길어서 항상 헷갈리는데, 아무튼 갤더의 마이너리그 2026 4강 쇼케이스, 매플 쇼케이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설을 맡은 노프KJK이고요. 이제 매플 전체를 돌아보면서 코멘트 하면서 또 붙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런 매플 쇼케이스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에 맵들이 조금씩 좀 길어요.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네, 바로 저희가 문모드 첫 번째 맵인 문모드 1부터 시작을 하면서 한번 이번 대회 이야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맵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문모드 1입니다. 이토카시토로의 매직 뮤직. 우선 첫 번째 맵이 지금 아쉽게도 이제 남자 보컬로 나왔지만 문모드 1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대회가 첫 번째 주차가 아니죠. 이제 첫 번째 라운드를 그렇죠. 한 주일에 전부 몰아서 그룹 스테이지를 했었고, 두 팀이 진출을 했고요. 네 팀이 진출을 했고요. 두 팀이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네 개의 팀이 4강 더블 엘리미네이션 구조를 통해 앞으로 3주간 이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는 브라켓 스테이지를 가지게 될 건데요. 우선 조별 이제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이제 승자조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별의 어떤 그런 기억은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같은 출발선에 선 이 4명의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맵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맵은 말씀드린 대로 무난한 논모드 1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지난 맵풀과 거의 동일한 스킬셋입니다. 제너릭 에임이 나왔고 BPM이 살짝 빨라진 191 되겠고요. CS가 4, AR은 9.4로 CS도 조금 작아졌고 AR도 조금 빨라진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 맵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선 처음에 봤을 때 우선 굉장히 긴 길이가 특징이죠. 이번 맵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각 맵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깁니다. 전부 평균을 내봤을 때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 하자면 2분 53초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그냥 평소 대회의 맵풀이 3분 정도인 거를 감안하면은 이제는 꽤나 길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길이라고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4분대 맵이 그룹 스테이지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출시가 되겠고요. 네, 채팅창에도 나와주셨는데 맵풀 구조 그리고 베스트 오브 밴 개수는 그룹 스테이지랑 같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맵풀부터가 사이즈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구조일 거고요. 이번 4강 첫 번째 라운드는 이렇게 그룹 스테이지와 같은 포맷으로 진행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결국 또 대회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이런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를 사실 대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 안정성이라는 스킬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또 4분이라는 긴 길이가 주어지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유지력이나 안정성이 살짝 부족한 선수들에게는 꽤나 고전할 수 있는 그런 맵이에요. 특히 이제 이 맵 같은 경우에 구조 자체가 초반에 벌스와 키아이가 굉장히 긴 길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도 이제 또 브레이크 타임이 아예 없으면서 계속해서 이 키아이급의 점프가 쭉 나와주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유지력에 대한 굉장히 높은 그런 스킬이 요구되지 않나 하는 이번 논모드 1이 되겠습니다. 쇼케이스 이제 이거를 눌러야 나오네요. 그럼 이걸 누르고 앞으로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쇼케이스 리플레이는 라임라이트 레모네이드 잼님이 찍어주셨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논모드 1 이토 가시타로의 매직 뮤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맵이죠, 논모드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널찍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스코어를 띄워놔도 맵이 잘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논모드 두 번째 맵입니다. 에더스트 레인의 임퍼펙트 체리 블라썸. 자, 올케이의 Until the End of Imperfect 난이도가 되겠고요. 자, 이제 지난 그룹 스테이지의 논모드 2로 글로리에머의 라이즈 오브 더 카오스 위자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180bpm에 거의 4분에 육박하는 미친 유지랑 맵이었거든요. 자, 이번 맵 길이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제외하고 2분 41초, 드레인 타임 2분 41초로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만, 연타의 밀도에 대해서는 지난 맵에 하나도 꿀리지 않고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좀 추가가 된 게 이런 플로우 에임, 연타와 함께 나오는 플로우 에임의 난이도가 꽤나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 전환이나 스페이싱이 전부 다 좀 방향 전환도 자주 나오고 스페이싱도 더욱 넓어진 그런 양상을 보이는 이번 논모드 2가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맵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논모드 1이랑 살짝 다르게 이 맵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4번이나 있습니다. 이제 경기를 전부 하신 마이너리그 참가자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브레이크 타임에 상대방의 점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한 맵 안에서 4번이나 겪게 된다. 이거 긴장이나 그런 쪽에 대한 대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마인드 컨트롤로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맵 리플레이는 아타나시아님이 찍어주셨고요. 자, 이번 맵풀이 이제 스타레이팅, 에임 맵 기준 스타레이팅으로 이제 육성이 바닥을 찍는 그런 맵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 육성을 넘는 맵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 풀에서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튼 이제 육성 타겟으로 이번 맵풀이 작성되었다는 거 다시 알려드리고요. 이번 맵 맥스 콤보가 1500이기 때문에 한 번에 미스가 상당히 많은 손해가 될 수 있는 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우트로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맵이 되겠고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은 있어도 패턴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번 논모드 2가 되겠습니다. 에더스트레인의 임퍼펙트 체리 블러썸이었고요. 이렇게 마무리됐고 저희는 다음 맵인 논모드 3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모드 세 번째 맵입니다. 이번 맵은 세카이의 가디시고요. 이제 카미포이나가 일본어 원제고요. 이 맵이 랭크가 생각보다는 꽤 오래 전에 됐습니다. 2022년 7월에 랭크가 된 맵이 되겠고요. 이때가 이제 2022년이 이제 막 이 토너먼트 풀링에 대해서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가 여러 맵풀 토너먼트가 많이 나오면서 많은 맵풀이 축적되던 시기인데 이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맵이 바로 이 맵셋입니다. 이 난이도도 있겠고 특히 이제 위에 있는 물음표 난이도, 느낌표 난이도가 특히 토너먼트에 많이 출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노래의 스트레인도 굉장히 고르고 또 이렇게 리듬이 중간에 빽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BPM도 142로 뭔가 너무 느리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긴장감을 주는 그런 느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노래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커버든 오리지널이든 이제 중간에 변속이 있다는 게 한번 특징이 되겠죠. 바로 이 지점인가요? 맞네요. 자, 그래도 여기는 이제 변속이 됐을 때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파트로 우선 들어가는 것 같고요. 살짝 빠른 발연타. 여기 중간 구간 BPM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타를 놓칠 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속이 마무리되고 다시 본래 BPM이 142로 돌아가게 되겠고요. 자, 뭐 양타 패턴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맵의 좀 양타 패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기하학적인 모형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굉장히 특징적인 사각형 모양 양타도 그렇고요. 다른 패턴들에는 이제 삼각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60도, 120도 각도의 양타들이 양타 그 각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구간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제 채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스페이싱은 굉장히 또 고르거든요. 그리고 크게 넓지도 않고요. 중간에 이렇게 좀 슬라이더가 같이 나오는 구간에는 점프가 꽤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상당히 정갈한 스페이싱을 가진 맵이기 때문에 그 점에 주의하면서 연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논모드 3 쇼케이스 리플레이는 노가리님이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논모드 3 세카이의 가디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맵인 논모드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모드 4입니다. 파슬람 시스템의 I'm Coming and the Future Core Bootleg가 되겠고요. 자, 마르코 브롤로의 OWO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원 미상의 유동 리플레이어가 참여를 해주셨고요. 자, 이 곡도 사실 좀 요즘 이 토너먼트에 많이 나오는 맵셋이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 난이도가 뭐 히든이라던가 논모드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하위 난이도들이 생겼어요. 이 맵이 이제 막전, 이번 난이도는 이제 막전을 그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 백달의 에드리프팅 온더 셀레스티얼 C가 한번 나왔었죠. 이제 테크에서 정말 복잡한 핑컨과 슬라이더 모양으로 나와서 이번 곡 충분히 좀 그나마 좀 간단해 보인다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맵을 쫙 봤을 때 핑컨이죠. 박자 컨트롤, 복잡한 박자가 나오는 구간은 그룹 스테이지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자의 복잡성이 줄어들면 결국 메카닉에서 또 난이도를 올리기 마련이거든요. 이번 맵은 커스트림이 또 어려운 패턴에 주가 되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살짝 다운타임이라서 안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키아이 구간에 가면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4개씩 끊어서 이렇게 연속된 연타를 처리하는 패턴을 이제 저희가 보통 커스트림이라고 칭하는데 뭐 이런 것도 살짝의 커스트림이 있었죠. 네, 이런 패턴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이번 맵이 되겠습니다. BPM도 170으로 이게 느리지가 않기 때문에 신속한 그리고 정확한 커스트림 처리가 필요한 이번 롬모드 4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죠. 2분 26초 만에 롬모드 4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롬모드의 마지막 맵인 롬모드 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롬모드 5입니다. 엑사이의 헤븐리 블래스트 2022 리마스터고요. 타이나모의 익스트라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맵도 랭크가 된 맵 중에 하나인데, 이 맵이 난이도가 정말 많죠. 1성에서 거의 9성까지 있는 그런 슈퍼셋인데, 이번에 가져온 난이도는 6.07성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34bpm의 굉장히 짧은 길이인 2분 12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그룹 스테이지에 나왔던 쿄키 람부와 비교해서 스탯 자체는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패턴의 전개 자체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룹 스테이지랑. 이제 다만 BPM이 4 정도 올라갔고 그 밀도와 또 에임 패턴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 맵에 비해서 이렇게 슬라이더 머리에 붙어있는 이타가 살짝씩 나온다는 구간도 있겠죠.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변속이 아니라 변박이 중간에 좀 있습니다. 이렇게 스윙 리듬으로 잠시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간이 있겠고요. 남아있는 키아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계속되는 연타로 선수들의 스피드를 테스트하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뭐 5연타가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 이거 여기 중간 발광 구간인데 지금 8연타가 거의 연속으로 4-5번은 나왔죠. 마지막 파트에서 각도를 잃지 않게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마무리가 되는 이번 롬모드 5,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특히 후반에 몰려있는 난이도 요소를 잘 처리해줘야 되는 이번 맵으로 롬모드 풀을 이렇게 쇼케이스를 끝마치고요. 다음 모드죠. 히든으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1입니다. 자, 다음 히든 1은 와카나의 플래그, 부산 에코의 I want to grow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이 맵 역시 정말 최근에 랭크가 된 맵이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맵 번호도 500만 번대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좀 불편한 동선 에임이라는 그룹 스테이지와 비슷한 스킬셋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스탯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선 BPM이 롬모드 1과 좀 비슷한 레인지에 있는 186 정도로 지난 위니 워커보다 좀 내려갔고요. 대신 길이가 4분 30초짜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도 없기 때문에 확실히 유지력이 많이 좀 테스트가 되겠고요.
CS가 지난 맵이었던 3.4에서 4로 좀 이제 평범한 에임 맵의 그런 스탯을 가지고 있겠고요. AR은 9.2, OD는 8이 되겠습니다. 패턴 자체는 봤을 때 우선 적혀있는 대로 불편한 동선 에임이 곡 중간중간에 끼어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심하진 라고 말하자마자 좀 심한 패턴이 한번 나왔는데 좀 저렇게 키아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폭발적인 패턴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좀 무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4분 30초라는 길이를 어떻게 버틸지가 이 맵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논모드 1도 사실 4분을 넘어가면서 유지력 쪽으로 굉장히 빡세게 테스트를 하는 그런 맵이었는데 이번 히든 1이 저는 오히려 더 안정성 면에서 조금 더 세게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또 히든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노트가 결국 히든이란 모드가 계속해서 또 탑 플레이어들이 말하는 거지만 노트 하나하나 읽는데 필요한 집중이 조금씩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4분이라는 길이까지 겹쳐진다. 집중력을 엄청나게 빨아가는 이번 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아이에 어느덧 도달을 했고요. 2분 3분의 2 가량에 도달했습니다. 또 논모드 1이랑 또 좀 차별점이 있는 점이라 하면은 슬라이더가 굉장히 다채롭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쇼슬라, 진동슬라, 긴슬라, 그냥 평범한 슬라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이제 또 리딩을 옷을 하다 보면은 또 리딩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슬라이더 길이 또 빠르게 보고 박자를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기도 하죠. 자, 곧바로 마지막 키아에 들어가는데 시작 스페이싱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강약 조절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다채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스페이싱을 잘 적응해야겠습니다. 야, 이거 어려운데요. 자, 물론 이제 곡 길이가 길기 때문에 패턴 하나하나 무난하지만 이 맵에서는 정말 풀콤보 상당한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야 네, 굉장히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 리플레이에서부터 전조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든1 와카나의 플래그 지금까지 봤고요. 다음 맵인 히든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사 히든2까지 지금 뭔가 토너먼트 자주 하던 유저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맵셋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맵 역시도 마지막 난이도가 또 토너먼트에 많이 나오기도 했죠. 이번 난이도는 인세인입니다. 같은 맵셋에 있는 인세인 난이도가 되겠고요. 이 맵 길이는 2분 20초로 무난한 편, 그리고 AR8 리딩을 함께 하는 에임 위주의 저 AR 리딩 맵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리딩 자체 난이도는 사실 다른 맵들, 그러니까 리딩을 주로 하는 맵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 맵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BPM이 꽤나 높다는 점에 있을 것 같아요. 188 BPM이거든요. 거기다가 키아이 구간에 나오는 그런 파트들이 밀도가 또 낮지가 않기 때문에
박자를 정확하게 읽어서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결국 히든을 걸었을 때 박자 감각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 또 난이도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저해할까지 더해지다 보니 그 감각을 찾는데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을 것만도 같습니다. 네, 이렇게 3연타도 중간에 섞어가면서 굉장히 높은 밀도로 전개를 하는 이번 히든2기 때문에 최대한 BPM에 밀리지 않고 하나하나 신속하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이번 히든2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리플레이어가 등장을 했죠. 이번 리플레이는 요노님이 또 찍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2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맵이죠. 하드락입니다. 하드락 1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락 1 이번에 저희가 선택한 곡은 루나의 신세카이노 알파, 카누이스 익스퍼트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네, 뭐 지난 맵도 그랬고 이번 맵도 배경이 뭐 말 맞다나 굉장히 어흑하네요. 자, 이번 맵 이번에도 역시 이 원슬롯에 대해서는 그룹 스테이지와 굉장히 비슷한 스킬셋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그룹 스테이지에 Imaginary Like the Justice가 나왔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BPM, 또 아니고 같은 BPM이네요. 같은 BPM에 곡이 나오게 되었고요. 드레인 타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3분 53초로 무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맵 같은 경우는 지금 패턴을 보아하건대 이제 논모드 1이나 히든 1이 좀 에임이 크게 펼쳐지면서 계속 연속된 점프를 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맵은 물론 TI 파트에 그런 큰 점프들은 있겠지만 그 이외의 패턴에서는 연타를 좀 섞어가면서 방금 패턴 거기다가 좀 방금 패턴 좀 변칙적이었죠. 3연타를 지금 펼쳐놓은 패턴이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매크 에임이라는 좀 스킬셋에 걸맞게 에임뿐만 아니라 중간에 연타도 이렇게 섞어주면서 전반적인 메카닉을 테스트하는 그런 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3타 거기다가 그 4분의 1 평범을 리듬 서클 3개가 나오고 그 위에 정확히 3연타가 겹쳤기 때문에 이거 처음 보는 선수라면 대응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아이도 나올까요 이게? 8연타와 함께 이렇게 두 번째 키아이로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3타가 되겠습니다. 저기서 미스 진짜 많이 나겠네요. 네, 곡길이도 이제 4분을 넘어가면서 길기 때문에 플레이 하다가 어머나 네, 이렇게 좀 변칙적인 패턴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방금 있었던 점점 줄어드는 스페이싱도 그랬고요. 자, 쉬는 구간 이후에 이어지는 기타 솔로. 야, 이거 패턴이 변칙적인 게 정말 많네요.
야, 여기에다가 길이까지 합쳐지고 하드락에서 정확도 얻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걸 생각하면은 야, 이 맵도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선수들이 체감할 것도 같습니다. 야, 저 8연타 끝에 꺾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파트도 있었고요. 이렇게 아우트로까지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마무리 파트에서는 점프 스페이싱이 상당히 넓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고요. 별도의 마지막 후주 없이 끝이 나는 이번 하드락1 로나의 신세카이노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드락 1까지 저희가 봤고요. 다음 맵이죠. 하드락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옛날 맵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드락 2 이번에도 6만 번대의 맵 번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전의 맵이 되겠고요. 2011년 랭크네요. 자, 준의 이어라운드 압소브드 큐리오시티 사유문의 인세인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하드락2가 많은 선수가 고전을 좀 했었죠. SHK에 홀릭이 나왔었는데 야, 이때 BPM도 애매했고 스페이싱도 정말 넓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정확도를 잘 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자, 이번 맵 같은 경우는 이제 BPM은 160대로 이제는 조금 치기 편한, 어느 정도는 편한 그런 레인지까지 좀 올라왔고요. 다만 패턴의 양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입니다. 이제 이런 구곡들의 특징 아닌 특징이라고 한다면 패턴이 굉장히 대칭을 이루고 있고 모양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규칙적입니다. 그렇지만 규칙적이면서도 또 스페이싱이나 갑작스럽게 나오는 연타, 소위 말하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구간, 디프 스파이크가 심하다는 조금 드러나 있다는 점이 있겠는데 이 맵도 좀 그런 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뭐 리듬이나 그런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뭐 그냥 점프에 뭐 4연타 5연타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에임 패턴의 모양이 익숙하지 않을 손에 잘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패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둔각 점프도 많겠고 직선으로 진행되는 점프라던가 급격하게 넓어지는 3연타 5연타 등등 이 갑작스런 패턴에 정확하게 대응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자, 곡이 굉장히 짧았습니다만 곡이 굉장히 짧고 콤보 개수도 670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만 이것만을 보고 무시하면 안 되는 난이도의 이번 하드락2가 되겠습니다. 준의 이어라운드 압소드 큐리오시티였고요. 이제 더블타임 풀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3개의 더블타임 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첫 번째 맵인 더블타임 1으로 들어가 보죠. 자, 더블타임 1입니다. 두바이 크림치즈 말차 레몬 로제 파스타님이 플레이해 주셨고요. 아필리아사가의 넵튠 사가시테, 자, 왈라오비의 넵튠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랄까요, 상당히 근본이 있는 노래죠. 특히 이제 좀 옛날에 오스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 초차원 넵튠에서 나온 그런 곡들 역시 랭크 섹션에 굉장히 많이 보이곤 했었습니다. 정확히 이제 뭐 이름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은 그냥 이런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랭크 맵이 꽤나 많았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 맵 뭐 특징이라고 보자면은 우선은 AR이 10이 됐습니다. AR 8.5에 더타를 걸어서 AR 10이 나왔고요. 아직은 10.3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AR이 되겠네요. 자, CS가 3.8로 살짝 크고요. 자, 다만 이제 OD가 좀 높습니다. 9.8인데 이러면 이제 하드락이랑 거의 비슷한 수치거든요. 자, BPM도 218로 굉장히 비교적 빠른 편인데 거기다가 조금 더 짠 판정까지 들어가다 보니 정확도 얻기 살짝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패턴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이제 BPM이 높다 보니 그렇게 많은 버스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연속되는 점프, 거기다가 이렇게나 꽤나 넓은 스페이싱을 난이도 요소로 가지고 있는 이번 더블타임 1이 되겠네요. 자, 굉장히 평범하게 전개가 되는 이번 더블타임 1이 되겠고요. 세 번째 키아이이자 마지막 키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블타임 1이 버스트가 없으면은 좀 이렇게 점프가 뭐 10개, 12개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패턴이 많은데 이번 곡도 좀 그런 결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BPM 속에서도 에임 속도를 느려지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처리해주는 그런 빠른 에임에 대한 처리가 중요한 맵이 되겠습니다. 이번 더블타임 1이었고요. 다음 맵이죠. 더블타임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아티스트명과 곡명을 헷갈리는 바로 그 밴드 에밀노 아이시타즈 키오니 단사이 겐소 쿄쿠오의 스타파이어라는 곡입니다. 나오토모리의 하드 난이도가 되겠고요. 지금 스탯이 더타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스타 레이팅으로는 5.78성입니다. 5.78성이고 BPM 그리고 길이는 보이는 것과 같고요. 자, 지난 그룹 스테이지에는 이제 이 슬롯을 스태미나 218bpm의 스태미나 맵이 채웠었는데 이번에는 버스트로 나왔어요. 버스트가 이제 이렇게 3연타, 5연타 같이 짧은 연타를 이제 버스트 스킬셋이라고 하는데 자, 그 스킬을 정말 극한으로 테스트하는 이번 맵이 되겠습니다. 264bpm 높죠? 엄청 높죠? 특히 이제 이 6.0성 풀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높은 BPM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6성 후반, 7성 때 맵풀을 가도 BPM 자체는 이제 270 주변에서 머무는데 벌써 이제 그 정도 레벨까지 이번 BPM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 맵 같은 경우에는 CS가 3.5입니다. 에임 요소 이렇게 CS도 크고 거기다가 맵 자체에 뭐 넓은 스페이싱의 점프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난이도를 태핑, 버스트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이런 지금 기타 솔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싱커페이션으로 엇박으로 또 진행이 되는 그런 박자들 역시 잘 잡아줘야 되는 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류 맵들이 확실히 이 스킬셋의 숙련도가 있는 유저와 그렇지 않은 유저들에게서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스킬셋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뭐 버스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핑컨까지 같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맵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네요.
자, 어마. 네. 이렇게 해서 더블타임 2까지 저희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맵입니다. 더블타임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더블타임 3입니다. 폴리스 피카델리 그리고 하츠네미쿠의 카오틱 러브 레볼루션이라는 곡이고요. CGA의 인세인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이 맵이 좀 특이하게 나온 게 지난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스윙 양타가 한번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핑컨 요소가 상당했는데 이번 맵도 이제 핑컨 요소가 상당합니다. 다만 스윙 리듬이 아니라 4분의 1 리듬을 굉장히 자주 이렇게 쪼개면서 엇박, 정박 그리고 기타 변칙적인 박자까지 계속해서 이 얼마나 변칙적인 박자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핑거 컨트롤 맵이 되겠습니다. 자, BPM이 이제 172이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테크맵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핑크는 있는 테크맵이 160에서 170대 그 정도 BPM에서 나오는 것으로 많은 맵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타에서 구현을 했다 라고 봐도 좀 괜찮지 않은 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맵의 뭐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스타 레이팅은 이제 5.75성이고요. 좀 핑컨 위주의 맵치고는 꽤나 도전적인 그런 스타 레이팅이죠. 그리고 거기에 AR이 9.9입니다. 이번 더블타임 풀의 AR이 3개 해서 10, 9.9 그리고 9.9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빠르거든요. 8.4 맵이 이제 2개나 좀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더블타임 3은 이렇게 정말 변칙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을 이렇게 빠른 AR의 환경 안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딩에 대한 신속한 반응이 필요한 이번 더블타임 풀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에 끝날 때마다 좀 빠른 넓게 펼쳐지는 플로우 에임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난이도 요소들 그리고 CS 4.2라는 작은 서클 사이즈 정말 여러가지 방면으로 난이도가 꽤나 있는 이번 더블타임 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모드 풀이자 마지막 모드 풀입니다. 프리모드 1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와, 짱커. 서클 짱크네요. 자, 이번 맵은 연호님이 아니 이거 제가 리딩이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자, 아무튼 이번 프리모드 1 미오 야마자키의 노이즈 어나더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랭크가 된 맵이고요. 노래 자체는 옛날 맵셋 중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랭크가 된 새로운 맵셋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지를 걸어서 살짝 읽기는 힘들긴 한데 스킬셋 자체는 이제 BPM이 225거든요. 여기에 슬라이더가 많이 들어가는 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맵 같은 경우에는 또 프리모드다 보니까 히든과 하드락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맵 같은 경우는 뭐 모드 상관없이 저는 이 225라는 꽤나 빠른 BPM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또 이렇게 서클이나 그런 패턴의 배치가 좀 이렇게 짧지만 방향이 굉장히 변칙적인, 뭔가 좀 플로우 에임을 연상시키는 그런 패턴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회를 많이 하지 않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꽤나 접하기 드문 그런 스킬셋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맵이 좀 더욱 예측이 안 되기도 해요. 이런 맵은 정말 뭐 상대가 어떻게 할지도 내가 어떻게 할지도 잘 예측이 되지 않는 스킬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선 이렇게 이번 쇼케이스 이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모양이 좀 또 규칙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맵의 또 특징이 이렇게 패턴이 대칭적이고 좀 깔끔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하면서 플레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쉽게도 1그렛이 나면서 아쉽게도 더블S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놀라운 이지 플레이였습니다. 리플레이 요노님이 찍어주셨고요. 자, 이제 정규 맵풀의 마지막입니다. 프리모드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모드 2입니다. 카프와 카프의 이세노데 코트하의 콜랍 인세인 난이도가 되겠고요. 안티모드 슬롯이죠. CSO AR8의 정석적인 안티모드 에임 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맵이랑 이제 히든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히든2와 BPM이 히든2가 훨씬 더 빠르긴 합니다만 좀 비슷한 레인지에 있어요. 에임 맵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또 히든2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맵 같은 경우는 CS가 오기도 하고 거기에 박자가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또 연타나 그런 3연타나 그런 버스트가 들어갈 자리가 크게 없는 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4분의 1 에임 패턴으로 계속 쭉 정직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맵도 논모드 1이나 하드락 1이 이제 좀 유지력, 논모드 1이나 히든 1이 유지력을 극한으로 보는 것으로 저희가 좀 봤잖아요. 그런데 이 맵도 어떻게 보면 이 유지력을 꽤나 필요로 하는 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곡 길이는 2분 30초로 짧으면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의 반복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이 없는 맵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에서 집중을 다 잘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3대3 경기입니다. 3명 중 2명이 모드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모드에 맞게 모드마다의 각자가 집중해야 될 그런 난이도 요소가 있잖아요. 하드락은 작은 CS, 히든은 느린 AR. 그런 구간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뭔가 스타 레이팅도 낮고 할만해 보이면서도 뭔가 집중이 잘 안되고 콤보가 막 끊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이번 프리모드 2이기 때문에 역시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이번 프리모드 2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규 맵풀을 전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4강의 타이브레이커 보면서 이번 맵풀 쇼케이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겔 토너먼트 마이너리그 4강 2026 4강 타이브레이커는요,
네, 저스터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캐릭터명이 이제 아티스트로 있고 저스타빌리티라는 곡이 되겠는데, 이 노래가 역시 이 노래도 역시 그 2016년이죠. 스카이스타의 맵셋 존재를 했습니다. 이 맵은 그리고 2024년에 마코 이즈오의 새로운 맵셋이 되겠고요. 역시 랭크 맵입니다. 자, 이번 리플레이는 아이스크림님이 찍어주셨고, 지금 서든데스가 걸려있네요. 이게 곡길이가 브레이크 타임 전부 합쳐서 7분 38초인데 굉장한 강심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이 찍혔다는 거는, 리플레이가 나왔다는 거는 풀컴을 쳤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네. 자, 이 굉장한 플레이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 있었던 타이브레이커가 카멜리아의 살짝 테크 섞인 퍼지마이 익스텐스 아웃 오브 디스 월드 175bpm짜리 타브였는데, 이 맵은 확실히 이 테크기를 확실히 빼고 메카닉으로 그 사이를 꽉꽉 채워 넣은 맵이 되겠습니다. BPM 180으로 굉장히 무난하고요. 스타 레이팅이 6.2성입니다. 이건 정규 맵플에서 가장 높았던 맵이 롬모드 5랑 더블타임 1의 6.07성이었는데 6.2성을 넘어가는 이번 타이브레이커 맵이 되겠고요. 이 맵 같은 경우는 또 중간에 브레이크가 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만 1분이네요. 드레인 길이는 6분 38초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브레이크 타임이 이렇게 또 길다는 거는 논모드2랑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브레이크 타임 나올 때마다 또 상대 점수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타이브레이커면 정말 긴장이 배로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의 상황판을 볼 수 있다는 것, 상상만 해도 심장이 막 뛰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아이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이 노래 같은 경우에 또 뭐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키아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격렬하게 하이의 사운드 들어가면서 정말 이 인텐스해지는 이런 노래의 강도가 정말 사람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한번 크게 슬라이더 돌아가면서 비트의 강조가 이렇게 한 번씩 주어질 때마다 심박수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맵입니다. 굉장히 넓은 점프와 함께 이렇게 두 번째 키아이가 마무리됐고요. 아직도 2분의 1까지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긴 호흡의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절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서로 점수 확인이 되겠고요. 기타 솔로 구간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키아이를 위한 빌드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이제 스카이스타 웹셋에 여기에 굉장히 특징적인 높은 음자리표를 이제 그래도 따라 그리는 슬라이더가 하나 있었는데 절대 초견에 못 치는 그런 복잡한 모양이라서 콤보가 끊긴 분들이 많을 겁니다만, 이번 맵에는 그런 좀 기믹적인 슬라이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맵 자체가 이 메카닉 레벨이 높네요. 특히 이제 스타레이팅이 곡 길이가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막 엄청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감 난이도 자체, 그러니까 풀콤을 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리고 고득점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체감 난이도는 6점 이상보다 살짝은 더 높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00 콤보 구간과 동시에 마지막 TI 파트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연타도 이렇게 제자리에서 3연타 나오던 것이 점점 스페이싱이 넓어지면서 난이도 요소를 조금씩 더 추가하고 있네요. 후반에 지금 극후반까지 왔는데 이렇게 연타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점프. 자, 거의 마지막 계속해서 넓어지는 원투 점프. 이제 마지막에는 스크린 점프와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자, 엄청난 아웃로의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6점 이상밖에 안 된다고요? 굉장하네요. 자, 이 점프를 이제 서든테스를 걸고 넘기는 건 얼마나 긴장될지, 그리고 실제로 토너먼트에서 플레이했을 때 만약 여기까지 풀콤을 치고 있을 플레이어가 있다면 또 그 선수가 얼마나 긴장될지 보는 맛이 있을 이번 타이브레이커 저스타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스텐겔 토너먼트 마이너리그 2016 토너먼트의 4강 매플 쇼케이스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쇼케이스를 완료를 좀 해봤고요. 이제 월요일 11시 1시간 정도 걸려서 저희가 진행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매플 쇼케이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저희가 메인 시트에 매플 그리고 스케줄까지 저희가 업로드를 할 거고요. 이것에 맞춰서 리스케줄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스케줄을 하고, 또 매플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겔에 있는 매플 피드백 게시글을 활용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추후 저희가 매플 짤 때 참고를 하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작게 공지할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결승 쇼케이스죠. 결승 쇼케이스는 저희가 이런 월요일 저녁이 아닌 일요일의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직후에 혹은 그와 비슷한 시간에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쇼케가 저희가 다음 주에 살짝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우선 공지를 드리고요. 또 추후에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일시 같은 경우는 메인 시트나 겔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눈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랜드 파이널도 똑같다고 하네요. 일요일에 애플 쇼케이스가 진행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매플 셀렉터 분들 역시 이번 매플 짜느라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름이 좀 많아졌어요. 저희 매플 팀이 리플레이어도 매플 셀렉터도 커스텀 매퍼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크레딧 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매플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4팀이 남아있습니다. 이 4팀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스테이지를 통해서 최후의 우승팀을 가리게 될 텐데, 이번 마이너리그의 우승팀은 누가 될지
모두 함께 경기 중계 그리고 다음에 있을 매플 쇼케이스 방송까지 함께 지켜봐 주면서 여정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쇼케이스 해설 맡았던 노케이제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번 주 주말에 있을 경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